하지만 이제 가자지구로 시선을 돌리겠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이자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가 오늘 이집트 대통령과 가자지구 휴전 이행에 대해 방금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소식은 시시 대통령 대변인을 통해 발표됐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앞서 하마스 관계자들도 AFP 통신에 하마스 협상 대표단과 평화위원회, 가자지구 고위 대표와의 회의가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 고위 대표는 니콜라이 라디노프입니다. 그리고 쿠슈노도 그 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 회의는 이집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가자지구에 대해 말하자면 가자지구에서 매우 충격적인 영상이 공개되어 이 전쟁의 가장 어두운 현실 중 하나인 아동병사 문제에 다시 한번 주목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와 저항을 지지하는 채널들은 어린 소년이 이스라엘 탱크를 향해 RPG를 들고 발사하는 영상을 퍼뜨리고 있으며 그 소년이 사망한 후 영웅이자 순교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영상은 전쟁에서 가족 대부분을 잃고 하마스에 의해 모집된 한 소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단순한 선전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아동 모집을 미화하고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를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마스는 왜 지금 이 영상을 공개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전쟁에서 아이들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지금 저희와 함께하는 분은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의 연구원인 앤드류 폭스입니다. 앤드류, 이 영상이 현재 하마스의 모집 방식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점을 시사하나요? 특히 아이들이 이용되는 문제와 관련해 전쟁의 이 시점에서 이 문제가 얼마나 광범위한지에 대해 이 영상은 무엇을 보여주나요? 사실 하마스가 아동병사를 이용한다는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나 엠네스티 같은 단체들이 이미 이에 대해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는 2014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아주 흥미로운 내러티브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주요 근거 중 하나가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아이들의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 숫자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또한 제 생각에는 하마스가 가자 지구에서 아동 병사를 이용하는 등 이런 사실을 얼마나 뻔뻔하게 무기화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가자 지구와 소셜미디어 그리고 팔레스타인 이슬라믹 지하드와 같은 전투단체들이 발표한 부고를 통해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부고를 발표할 때마다 18세 미만의 아동 병사들이 점점 더 공개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마스와 그 동맹들이 가자 지구에서 이 전쟁을 치르는 방식에서 분명히 반복되는 주제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왜 하마스는 지금 이런 영상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이게 주로 선전 목적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정말 심각한 모집 문제가 있어서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건가요? 가자지구 내에서 테러 단체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요. 네, 제 생각에는 여기서 청중 분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월 7일 이후로 하마스는 서로 다른 청중을 대상으로 다양한 종류의 선전을 의도적으로 내보냈습니다. 10월 7일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들은 아랍 세계에 자신들이 강하다는 메시지와 아이들을 해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려 했습니다. 그들이 그런 내용을 담은 선전 영상을 내보냈다는 걸 아시죠? 그리고 물론 이스라엘이 대응하자마자 하마스는 서방을 대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약하고 취약하며 이스라엘에 의해 집단 학살을 당하고 있는지 이야기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하마스는 이런 내러티브를 유연하게 조정하는데 매우 능숙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를 뒷받침하는 영상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 옆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비극적인 영상도 그렇죠. 가자 지구의 어머니들이 자신의 자녀들의 순교를 찬양하는 모습이죠. 이스라엘을 향해 직접 말하면서 봐라, 우리는 마지막 숨이 닿을 때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의 순교자들, 이것은 우리에게 종교적인 사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편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입함으로써 저는 그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지지를 강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동료 가자 주민들이 대의를 위해 자녀를 희생하는데 얼마나 멀리까지 갈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말이죠. 네, 맞아요. 지금은 전반적으로 계속되고 있는 휴전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요. 아마 협상에 대해서겠죠.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 전쟁을 정말로 끝내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움직임이 전혀 없는 상황처럼 보여요. 단기적으로 이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 것 같으세요? 특히 자레드 쿠슈너가 다음 주에 이집트에서 하마스 지도자들과 만날 예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 지금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세요. 이건 작년 10월 휴전협정이 체결됐을 때부터 내재된 긴장이었습니다. 터키와 카타르는 하마스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서 인지를 섭박하고 초기 휴전 협정을 성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정신 이상적인 지하디스트 테러 단체가 자발적으로 무기를 내려놓게 설득하는 방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말은 우리는 하마스가 서구적 의미에서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여기며 더 이상 착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이 아동 병사들의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하마스는 이 휴전 과정을 백악관이나 자레드 쿠슈너와는 조금 다르게 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현실적으로 무엇이 가능한가 하는 겁니다. 하마스가 정말로 모든 무기를 포기할까요? 저는 정말 놀랄 겁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럴 거라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예루살렘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백악관 협상가는 무엇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그리고 아랍 국가들의 입장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물론 하마스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2년 반 동안의 전쟁이 그들을 무너뜨리지 못했고 이스라엘에 맞서 싸우고 종교적 사명을 지키려는 그들의 의지를 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리고 아직 아무도 그 질문에 답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확실해요. 하지만 늘 그렇듯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앤드류 폭스 씨, 영국에서 이렇게 통찰력 있는 말씀을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